오이 이것과 먹으면 여러분의 신장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혈관이 순식간에 진흙탕처럼 막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고 싱싱한 오이 한 개를 꺼냅니다. 흐르는 찬물에 오이를 뽀득뽀득 씻어낸 뒤 도마 위에 올리고 칼로 아삭아삭 소리가 나도록 얇게 섭니다. 입안이 텁텁한 아침에 갈증을 풀기 위해 혹은 건강해지려고 그 오이 조각을 입안에 넣고 아작아작 씹어 삼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무심코 곁들인 특정 음식 한 가지가 여러분 몸속에서 무서운 시한폭탄으로 변합니다. 오이의 특정 성분과 그 음식이 만나는 찰나 여러분의 혈관벽은 딱딱하게 굳기 시작하고 신장의 미세한 걸름망들은 갈기갈기 찢겨 나갑니다. 혹시 아침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주먹이 잘 안 쥐어지거나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오이가 잘못된 궁합을 만나 여러분의 생명줄인 혈관과 신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덥고 갈증이 나서 혹은 채소니까 당연히 몸에 좋을 것이라고 믿고 매일 아침 식탁에 오이를 올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이 작은 식습관의 차이가 10년 뒤 우리의 노후를 결정짓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늙고 지친 우리의 신장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 폭탄을 견뎌낼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을까 고민하시거나 밤새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보내는 그 간절한 구조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두 번 다시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장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옛말처럼 우리 몸이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거뜬히 이겨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70대, 80대가 되면 이 소중한 걸름망들이 절반 가까이 닳아 없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낡은 자동차 엔진처럼 아주 작은 불순물이나 잘못된 연료가 들어와도 덜덜거리고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심코 드시는 반찬 한 그릇, 국물 한 모금이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혈관을 막고 콩팥을 녹여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만성신장 질환과 신부전 그리고 전해질 이상과 신장 관련 고혈압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 김민재입니다. 저는 지난 1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진료실과 응급실을 묵묵히 지키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들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환자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식습관이 신장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가 나중에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뼈저리게 후회하며 굵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셀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저 듣기 마음 편한 위로나 텔레비전에서 흔히 듣는 뻔한 건강 상식을 건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꾸짖는 깐깐하고 독한 악역을 기꺼이 자처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평소 밥상 위에서 건강을 위한다고 굳게 믿고 즐겨 드시는 오이와 관련된 아주 잘못된 조합과 식습관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신장의 미세한 걸름망을 소리 없이 쥐어짜고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심각성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에 두고 쓰시는 정수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은 마치 60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필터를 갈지 않고 매일매일 더러운 찌꺼기를 걸러내며 무리하게 돌아간 아주 오래되고
낡은 정수기, 필터와 똑같습니다. 신장 안에 있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수많은 미세한 걸름망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절반 가까이 닳아 없어지고 그 튼튼했던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낡고 지쳐버린 필터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들어오는 아주 작은 찌꺼기나 독소 방해 물질 그리고 잘못된 화학 반응에도 너무나도 예민하고 치명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섭고 안타까운 점은 여러분의 신장이 70% 이상 처참하게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이나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고 마치 속이 다 골마 터지기 직전에 미련한 곰처럼 묵묵히 모든 고통을 혼자 참아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걸름망이 완전히 지쳐 쓰러져서 숨을 거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몸이 퉁퉁 붓고 쥐가 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증상들을 밖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내 몸에 단 하나뿐인 생명줄과 같은 이 낡은 정수기, 필터를 오늘부터라도 다시 맑게 씻어내고 안전하게 지켜낼 굳은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따뜻한 좋아요 터치 한 번이 저에게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이어지는 다음 비법 이야기들을 더욱 힘차고 진실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죽여온 첫 번째 범인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범인은 결코 희귀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흔히 보는 김밥 속에도 다정하게 나란히 들어있고 잔칫날 빠지지 않는 잡채나 매콤한 비빔밥 위에도 항상 같이 올라가 있는 아주 친숙한 녀석들입니다. 바로 오이와 당근의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아마 제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입안에서 씹히는 맛도 잘 어울리는 오이와 당근이 도대체 왜 최악의 궁합이냐고 답답한 마음에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 무척이나 좋았던 그 예쁜 색깔의 조화가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끔찍한 전쟁터와 같은 파괴를 매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부산에 사시는 67살 한지윤 어르신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전도사로 불리셨습니다. 평소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의 맑은 식단을 굳게 고집하셨고 특히 점심때마다 냉장고에 있는 싱싱한 채소들을 꺼내어 비빔밥을 비벼 드시는 것을 큰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한 어르신은 항상 따뜻한 밥 위에 잘게 썬 오이와 당근을 수북하게 올리며 매일 10년 동안 꾸준하게 드셨습니다. 채소를 이렇게 많이 먹으니 당연히 남들보다 훨씬 건강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심하게 흐른 뒤 한 어르신에게 아주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양치질할 때마다 잇몸에서 붉은 피가 멈추지 않았고 팔과 다리에 살짝만 부딪혀도 시퍼런 멍이 들어서 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부는 갈라지듯 푸석푸석해지고 매일 극심한 만성피로에 시달리며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덜컥 겁이 난 한 어르신이 서둘러 대형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의 노폐물 여과 수치가 바닥으로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혈관벽이 아주 낡은 고무줄처럼 탄력을 완전히 잃고 뚝뚝 끊어질 듯 심각하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생 채소를 챙겨 드신 한 어르신의 혈관을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뜨렸을까요? 그 진짜 범인은 바로 10년 동안 매일 맛있게 드신 오이와 당근 비빔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섭고도 은밀한 화학적 비밀이 깊숙하게 숨어 있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우리 혈관의 내벽을 튼튼하게 보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혈관을 튼튼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비타민C는 벽돌 사이를 메워주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고약한 파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거나 입안에서 씹는 순간 이 흉악한 효소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당근이 품고 있는 소중한 비타민C를 가차없이 파괴해버립니다. 시멘트가 사라진 벽돌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얇아지고 쉽게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되며 그 엄청난 부담은 고스란히 쉴 새 없이 혈액을 걸러야 하는 콩팥으로 이어집니다. 콩팥 안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비틀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당근과의 전쟁이 영양소를 처참하게 파괴하는 무서운 화학 반응이었다면 이번에 알려드릴 두 번째 범인은 여러분의 콩팥을 꽁꽁 얼려서 숨통을 끊어놓는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놈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날씨가 무척 덥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 여름철에 밥 대신 훌훌 마시는 시원한 오이 무 물김치나 차가운 냉국을 참 좋아하십니다. 갈증이 나는 한낮이나 속이 더부룩할 때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국물을 한 사발 들이켜면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개운한 기분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시원하고 상쾌하다고 느끼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늙고 지친 신장은 차가운 얼음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제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인천에 사시는 73살 송재석 어르신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송 어르신은 평소 땀을 많이 흘리시는 체질이라 여름만 되면 밥 대신 시원한 오이무 물김치를 매일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가 안 되어 배에 가스가 잔뜩 차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거울을 보면 눈두덩이가 달덩이처럼 잔뜩 부어오르고 발등이 터질 듯 퉁퉁 부풀어 올라서 평소 편하게 신던 신발조차 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나 간이 고장 난 줄 알고 급히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으셨지만 제가 찾아낸 원인은 바로 매일 식탁에 올리셨던 오이와 무의 차가운 조합이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오이와 무는 둘 다 성질이 매우 차가운 대표적인 음기 식품에 속합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대한 엔진과 같아서 따뜻한 양기가 충분히 있어야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양기가 쇠약해진 어르신들의 늙은 신장에 차가운 오이와 더 차가운 무가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과연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감당하기 무척 힘든 강력한 한기가 뱃속에서 발생하여 신장 주변의 혈관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피가 흐르는 속도가 무섭게 느려집니다. 신장으로 가는 피가 차가워지면 신장의 미세한 걸름망들은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꽁꽁 얼어붙어 물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부 밑에 고이면서 극심한 부종이 생기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만성적인 피로감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억울해하시는데 사실은 살이 찌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장이 차가워서 제 기능을 잃고 몸이 붓고 있는 응급 상황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이 두 가지 채소를 함께 섞어서 요리해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시고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변화라는 두 글자를 꼭 남겨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은 여러분 스스로 이 치명적인 식습관을 당장 끊어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다짐이자 신장을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음식과 섞어 먹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번에 알려드릴 세 번째 범인은 특별한 식재료를 같이 먹지 않더라도 그저 오이를 생으로 먹는 행위 자체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오이를 생으로 드실 때 식초라는 든든한 보호막 없이 그냥 드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오이를 그저 깨끗하게 씻어서 짭짤한 쌈장이나 고추장에 푹 찍어 드시거나 등산 중에 갈증이 나면 껍질째 와삭와삭 베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이가 가진 무서운 파괴 본능을 몸속에 그대로 풀어놓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기 지역의 어르신 산악회에서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76살 강동원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어르신은 매주 산에 오를 때마다 배낭 주머니에 싱싱한 생오이 3개를 챙겨가셨습니다. 정상에 올라 땀을 흠뻑 흘린 뒤 시원하게 오이를 한 입 베어 물면 갈증이 사라진다며 오이를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험한 산을 내려올 때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근육이 비틀리는 듯한 끔찍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단순히 무리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집에서 편히 쉬는 밤에도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으며 극심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 진짜 원인은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무방비로 섭취한 생오이와 짭짤한 쌈장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오이에는 비타민C를 가차없이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들어있다고 분명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끔찍한 파괴 효소는 산성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강 어르신처럼 식초 없이 오이를 그냥 드시면 이 효소가 위장으로 살아서 들어가 여러분이 다른 음식으로 섭취해 둔 소중한 비타민까지 모조리 찾아내어 파괴해 버립니다. 비타민은 근육의 피로를 부드럽게 풀고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키는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오이가 들어와서 이 귀한 영양소를 갉아먹으니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쥐가 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쌈장에 듬뿍 들어있는 과도한 나트륨은 늙은 신장이 소금기를 억지로 배출하느라 무리하게 만들고 결국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근육의 수축과 경련을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시큼한 산성분만이 이 파괴 효소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고 꼼짝 못하게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어르신이 쌈장이나 고추장에만 오이를 푹 찍어 드시며 불쌍한 신장을 무자비하게 혹사하고 계십니다. 이 끔찍한 악순환을 영원히 끊어내기 위해 이제부터는 오이를 드실 때 반드시 식초를 곁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하고 귀한 신장을 아프게 했던 나쁜 식습관들을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애물단지였던 오이를 늙고 지친 신장을 다시 살리는 아주 강력한 보약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한 음식은 단순히 밥상에 올라가는 맛있는 반찬 수준을 넘어서서 꽉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따뜻하고 강력한 혈액 펌프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이와 부추 그리고 식초의 완벽한 만남입니다. 앞서 제가 오이는 본래 성질이 매우 차갑고 비타민을 가차없이 파괴하는 고약한 효소가 있어서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초와 부추라는 아주 강력한 구원투수가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초가 품고 있는 시큼한 산성분은 오이의 잔인한 파괴 효소를 꼼짝 못하게 꽁꽁 묶어버리는 아주 튼튼한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리고 부추는 한의학에서도 간과 신장의 으뜸 채소라고 부를 만큼 성질이 매우 뜨거운 양기의 채소입니다. 오이가 차가운 얼음물이라면 부추는 뜨겁게 타오르는 붉은 불꽃과 같아서 오이의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오이가 수분을 듬뿍 공급하며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와 노폐물을 밖으로 강하게 밀어내려고 할 때 부추가 혈액순환이라는 강력한 모터를 달아주어 독소를 시원하게 배출하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5살 오밀한 어르신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어르신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어 늘 속이 꽉 막힌 듯 더부룩하고 한여름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병원 정밀 검사에서도 신장의 여과 기능이 꽤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고 몹시 우울해하셨습니다. 저는 오 어르신께 평소 자주 드시던 차가운 생채소, 샐러드 대신 반드시 이 방법으로 만든 오이 부추 무침을 매일 식탁에 꾸준히 올리시라고 아주 강력하게 처방하고 권해드렸습니다. 식단 방법을 바꾼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오 어르신은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생기가 돌고 손발이 몰라보게 따뜻해졌으며 지긋지긋한 소화 불량에서도 완벽하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누구나 실패 없이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황금 조리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싱싱한 오이 2개와 부추 1줌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먹기 좋은 비슷한 길이로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둘째, 여기가 생명처럼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듬뿍 넣은 새콤달콤한 양념장을 먼저 만드신 후 반드시 이 양념장에 썰어둔 오이를 가장 먼저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셔야 합니다. 오이의 겉표면을 식초 양념으로 먼저 단단하게 코팅해서 무서운 파괴 효소를 완벽하게 잠재우는 필수 과정입니다. 셋째, 오이가 튼튼한 식초 갑옷을 단단히 입은 후에 마지막으로 썰어둔 부추를 넣고 풋내가 나지 않게 살살 버무려 주시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 조리법의 순서를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그 귀한 치료 효과가 절반으로 반감되니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꾹 눌러서 카카오톡 가족 단체 채팅방이나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는 이 귀한 황금 조리법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휴대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이 부추 무침이 낮 동안 혈관을 생생하게 청소하는 훌륭한 반찬이었다면 이번에 알려드릴 두 번째 비법은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밤새도록 몸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인 지독한 독소를 쥐어짜내는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밤의 해독제입니다. 이름하여 오이 배중탕입니다. 달콤한 배 안에 아삭한 오이를 넣고 푹 찐다는 이야기가 조금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소하고 신기한 조합이야말로 죽어가는 신장을 부드럽게 살려내고 꽉 막힌 기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천연투석기와 같은 위대한 역할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한의학의 깊은 지혜로 들여다보면 배는 폐와 기관지를 다스리는 아주 귀한 하얀색 과일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폐와 신장은 부모와 자식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폐가 맑고 시원한 기운을 아래로 흠뻑 내려보내 주어야만 신장이 그 맑은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몸속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여과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분을 가득 머금은 오이와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배가 자연스럽게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막혔던 물길이 뻥 뚫리는 놀라운 수분 회오리가 힘차게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늙고 지친 신장을 10년 더 젊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구체적인 조리법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껍질이 단단하고 큼직한 배 1개를 준비해서 윗부분을 뚜껑처럼 평평하게 잘라냅니다. 둘째,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이용해서 배의 씨앗이 있는 딱딱한 가운데 부분을 파내어 속이 빈 작은 항아리 모양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오이 반 개를 강판에 갈지 말고 반드시 칼을 이용해서 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주 잘게 다져줍니다. 넷째, 속을 파는 둥근 배 안에 다진 오이를 가득 채워 넣고 그 위에 천연꿀 2큰술을 듬뿍 부어줍니다. 꿀은 오이와 배의 서늘한 성질을 따뜻하게 중화시키고 지친 신장에 포근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훌륭한 역할을 든든하게 해냅니다. 다섯째, 잘라낸 배의 뚜껑을 덮고 찜기에 조심스럽게 올려서 약한 불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쪄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불을 가해서 푹 쪄내면 오이의 비타민 파괴 효소는 뜨거운 열기에 의해 이미 완벽하게 사라지고 오직 신장을 위한 유효 성분만이 아주 진하게 농축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 따뜻하고 귀한 즙을 한 잔씩 챙겨 드시면 밤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위대한 대청소가 쉼없이 시작됩니다. 평소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찔끔거리며 자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퉁퉁 붓는 분들에게 이보다 더 훌륭하고 안전한 천연 보약은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가까운 동네 마트나 시장에 가셔서 물이 많고
큼직한 배와 싱싱한 오이를 장바구니에 넉넉하게 꼭 담아 오시기를 의사인 제가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해독제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완벽하게 지켜내시고 내일부터는 매일 아침마다 붓기 하나 없이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활기차게 눈을 뜨고 일어나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고 또 간절하게 기원하며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신장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조용한 밤의 해독제를 잘 아셨다면 이번에 알려드릴 세 번째 비법은 여러분의 무거운 장과 지친 신장을 동시에 맑게 비워주는 아주 훌륭하고 강력한 낮의 청소기입니다. 바로 오이와 미역 그리고 사과 식초가 만나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놀라운 해독 무침입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장과 신장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거대한 배출구입니다. 나이가 들어 장운동이 느려지고 장의 찌꺼기가 꽉 막혀서 독소가 가득 쌓이면 그 지독한 독소는 고스란히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쏟아져 넘어가서 신장의 연약한 여과망을 끔찍하게 괴롭힙니다. 이때 바다의 불로초이자 훌륭한 채소라고 불리는 미역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끈적끈적하고 부드러운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알긴산은 늙은 장 속에 딱딱하게 들러붙은 오래된 찌꺼기와 부패한 가스 그리고 나쁜 중금속까지 마치 강력한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해주는 훌륭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여기에 맑은 수분이 가득한 오이가 더해지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찌꺼기들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노폐물 배출이 훨씬 더 쉽고 매끄러워집니다. 신장이 힘들게 걸러내야 할 무서운 독소와 노폐물들을 장에서 미리 깨끗하게 청소해주니까 불쌍한 신장이 억지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단번에 절반으로 확 줄어드는 아주 놀랍고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게다가 새콤한 사과 식초가 넉넉하게 들어가서 오이의 잔인한 파괴 효소를 단단히 막아주니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소화불량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귀한 영양분도 몸속으로 완벽하게 흡수됩니다. 이제 이 위대한 청소기를 매일 밥상에 올릴 수 있는 정확한 조리법을 아주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른 미역 10g을 미지근한 맑은 물에 푹 불린 뒤 펄펄 끓는 물에 30초 정도 살짝 데쳐서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데친 미역은 찬물에 재빨리 헹구어 물기를 꽉 짠 뒤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씹기 편하도록 아주 잘게 썰어줍니다. 둘째, 싱싱한 오이 1개를 아주 얇게 썰어서 굵은 소금을 조금 뿌려 5분 동안 살짝 절인 다음 물기를 손으로 꼭 짜서 꼬들꼬들하게 준비합니다. 셋째, 사과 식초 2큰술과 짜지 않은 맑은 간장 1큰술, 그리고 고소하게 볶은 참깨를 듬뿍 넣고 새콤달콤한 양념장을 정성껏 만듭니다. 넷째, 준비한 미역과 오이에 이 양념장을 듬뿍 붓고 간이 속까지 잘 배어들도록 손으로 조물조물 부드럽게 버무려 주시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든 오이 미역 무침은 평소 밥 반찬으로 드셔도 무척 훌륭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을 때 그냥 시원하게 샐러드처럼 드셔도 속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 반찬을 꾸준히 드시면 며칠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 가는 것이 무척 편안해지고 배에 가스가 차서 더부룩했던 증상도 눈 녹듯이 마법처럼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답답했던 장이 깨끗해지면 핏물이 맑아지고 신장도 튼튼해져서 여러분의 몸은 깃털처럼 몰라보게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탁에 이 오이 미역 무침을 반드시 올려보시기를 의사인 제가 진심을 다해 간곡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3가지 놀라운 기적의 조리법을 모두 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온 오이를 집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루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생활 밀착형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사온 싱싱한 오이는 보통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아주 차가운 냉장고 깊은 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얼음장처럼 꽁꽁 차가워진 오이를 꺼내서 대충 씻어 바로 드시면 어르신들의 약해진 비위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뱃속의 가스가 잔뜩 차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데 차가운 기운이 갑자기 들어오면 소화 기능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이를 요리하시기 전에 반드시 섭씨 40도의 따뜻한 물로 정성껏 목욕을 시켜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방법은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넓은 대야에 우리가 평소 춥고 피곤할 때 기분 좋게 샤워하는 온도와 비슷한 섭씨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넉넉하게 받고 굵은 소금 한 큰술을 휘휘 저어서 잘 녹여줍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차가운 오이를 절대 자르지 말고 통째로 그 따뜻한 소금물에 퐁당 담가서 정확히 5분 동안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놀라운 두 가지 마법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첫째, 따뜻한 물이 오이 껍질의 단단한 숨구멍을 땅구멍 열리듯 부드럽게 열어주어서 겉에 끈적하게 묻어있던 나쁜 불순물과 미세한 찌꺼기들이 아주 쉽고 깨끗하게 모두 씻겨나갑니다. 둘째가 생명처럼 가장 중요한데 냉장고 안에서 오이 몸속 깊숙이 파고들었던 매서운 차가운 음기가 이 따뜻한 소금물에 의해 밖으로 눈 녹듯이 완벽하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목욕을 마쳐서 훈훈해진 오이를 요리해서 드시면 어르신들의 예민하고 차가운 위장과 늙고 지쳐있는 신장이 차가운 한기를 전혀 느끼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오이의 좋은 영양분만 쏙쏙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뱃속이 꼬이거나 소화 불량으로 더부룩해지는 일도 마법처럼 말끔히 사라집니다. 오늘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실 때 당장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오이를 꺼내서 이 따뜻한 소금물 목욕을 꼭 직접 실천해 보시기를 의사인 제가 진심을 다해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인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척 간곡하게 꼭 당부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성을 다해 알려드린 이 훌륭한 음식 조리법들이 아무리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현재 여러분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그리고 신장약을 여러분 마음대로 함부로 뚝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건강한 음식은 우리 몸의 든든한 바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 약의 치료 효과를 아주 훌륭하게 돕는 귀한 지원군이지. 급한 불을 당장 끄는 소방관인 전문적인 의약품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간혹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좋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신다고 해서 이제 몸에 좋은 오이를 매일 챙겨서 먹으니까 독한 약은 전혀 필요 없어 하고 귀한 약을 함부로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돌발 행동입니다. 몸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확연히 느끼신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자세히 상의해서 드시는 약의 용량을 아주 천천히 서서히 안전하게 조절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똑똑하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귀한 몸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고통 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유산이자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바쁜 시간을 억지로 쪼개어 무거운 휠체어를 미는 여러분을 모시고 매일 힘겹게 차가운 병원을 오가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튼튼하고 건강해진 두 다리로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따뜻한 손을 마주잡고 아름다운 공원을 여유롭게 거닐고 싶으십니까? 정답은 이미 여러분의 가슴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배운 사소하지만 위대한 이 식습관을 당장 오늘 밤부터 굳게 실천하셔서 아름다운 노후를 꼭 지켜내시기를 의사인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 신장 전문의 김민재가 여러분의 귀한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는 가장 진실하고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을 다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